안녕하세요. 썰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이슈인 퇴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퇴사 타이밍으로 돈 버는 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돈 굳히기가 맞겠죠. 퇴사 타이밍을 잘 설계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늘리고 퇴직금 산정을 유리하게 하는 등의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는 정말 그만둘게요 한마디로 끝나는 절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날짜 하루, 퇴사하는 요일, 마지막 3개월의 급여 구조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만 잘 고려를 해도 퇴직 시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이 퇴사 시에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타이밍 전략,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마지막 월급 봉투 조금 더 두툼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퇴사의 원칙부터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밝힐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언제 퇴사 의사를 밝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직 의사와 그 의사를 밝힌 시점과 관련된 분쟁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직 의사는 이메일이나 전자결제로 사직서를 상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다면 사내 메신저라도 날짜와 내용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자, 시점과 관련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사직 통보 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이 30일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4일 원칙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나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회사는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저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기간이 넘어가면 당연히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퇴사를 할 때는 사직 통보일, 마지막 근무일, 인수인계 일정까지 함께 싹 정리해서 제안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돈 되는 타이밍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366일 전략입니다. 많은 분이 입사 365일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 15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즉 366일째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연차 15일에 대한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하루 차이가 15일치 연차 수당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는 말인데요.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월 1일 연차는 별도 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이 이슈와는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입사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하루만 더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요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정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되돌려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 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라고 해도 큰 다름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월요일 퇴사 전략, 즉 주휴수당을 챙기는 방법인데요.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 시점에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많은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두고 있죠. 이때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면 전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회사마다 주휴일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퇴사 전략, 한 번의 날짜 선택이 주휴수당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2월 끼워 넣기입니다. 분모가 적은 2월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 끼워 넣어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퇴직연금 DC형인 경우에는 이 전략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 제도이거나 퇴직연금 DB형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퇴직금은 평균
통상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죠. 이때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성과급이든 상여금이든 각종 수당이든 더 들어오면 평균 임금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또 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2월이 포함되면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1일 평균 임금에 미세하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다만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상여가 연봉에 포함인지 별도로 지급되는지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 급여 규정과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인사팀에 근거 자료를 요청하거나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균임금 극대화입니다. 초과 근로수당이라든지 상여금, 직책수당, 식대 등의 고정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하자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퇴사 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등 초과 근로를 수용해서 열심히 더 일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급휴직을 절대 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상여금 지급 시기를 고려해서 퇴사 시점을 정하는 것 등이 이 전략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제 퇴사하느냐로 조금 더 제가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급여 연차 퇴직금 정산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는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등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합의로 정산일을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지연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자, 정산 전에 4가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미사용 연차 수당. 1년 미만은 월 1일, 1년 이상은 최소 15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둘째, 시간의 수당과 성과급 등 이미 발생한 금품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금 산정. 최근 3개월 임금 내역과 평균 임금 계산 근거를 요청해서 수치가 맞는지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팀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경력증명서. 퇴사 즉시 발급받아서 다음 이직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금품들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없는 지연은 불법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퇴사 과정에서 절대 피해야 할 실수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말로만 사직했다가 나중에 언제 통보했느냐는 공방이 생기는 경우, 이러한 공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이나 이메일로 날짜를 남기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직일을 성급하게 잡아서 주유, 연차, 인센티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체크해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셋째, 상여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별도 보너스를 기대하는 경우, 자, 취업규칙, 급여 규정과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이러한 오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기간제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면서 위약조항이나 손해배상 규정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조금 드물기는 한데요. 위약조항이나 손해배상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회사와 합의로 원만하게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바로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째, 인수인계와 자산 반납을 허술하게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나중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평판조회에 오거나, 평판조회가 중요하죠, 요즘은. 그리고 나중에 추천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를 간단히 짚겠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죠. 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자진퇴사인데도 불구하고 공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 예를 들어서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의 중대한 저하, 사업장 이전이나 원거리 정근 등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정해진 임금 조건이 떨어졌다. 뭐 이러한 어떤 중대한 저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외가 인정된 경우를 저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예외가 나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증빙이 요구되는지 고용센터에 꼭 확인하시고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개인별로 조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요 내용을 한 줄씩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 366일 전략. 입사 1주년을 바로 퇴사하지 말고 하루 더 채워 연차 15일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요일 퇴사 전략. 주일이 일요일인 회사라면 월요일 퇴사가 전주 주휴수당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관리, 2월 포함 여부 등이 평균 임금과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14일 내 전액 정산, 연차 수당, 발생한 수당, 퇴직금 산정 근거, 경력 증명서까지 모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퇴사 전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확보해서 취업규칙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또 근로계약서도 한번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퇴사 계획을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어 드렸길 바랍니다.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조금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도 손해보는 이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해보는 이별을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이유에서 이 회사를 떠나든 간에.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음 커리어 더 좋은 조건으로 출발하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